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시험화제 수학행 인사드릴게요. 4월 9일이네요. 네, 4월 9일입니다. 어, 아마도 HTML만 공부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누누사랑님도 오셨고, 듀벨라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아쉽지만 HTML만 수업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네,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요. 오늘은 영역 태그 일단 갈 거예요. 영역 태그. 바로 수업을 하죠. 네, 바로 수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시간 봐서 제가 또 공지할 내용이 있으면 공지를 할게요. 식사들은 하셨죠? 비도 오고 딱 코딩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죠? 네. 영역 태그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우리가 HTML이라는 게 결국은 웹문서에 뼈대를 만들고 컨텐츠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HTML이잖아요. 그러면 콘텐츠가 들어갈 영역을 만들고 다른 영역과 구분을 짓는 태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HTML5 이전에 영역 태그가 있었어요. 어떤 태그냐면 div라는 태그와 그 다음에 스팬이라는 태그가 있었습니다. 스팸 아니고요. 자, 요 두 가지 영역 태그가 있었어요. 근데 요 두 가지 역할을 먼저 그래서 볼 거예요. 둘은 그냥 요 자리에 요 div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간다. 요 스팬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 자리이다. 라고 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리. 자, 보겠습니다. 네. new HTML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안 하니까 영역 태그니까 뭐라고 이름을 줄까요? 파일 이름을 div span 태그라고 할게요. 자, 태그 다시 쓰죠. HTML 영역 태그. 자, 영역 태그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div나 스팬이 있다고 했잖아요. div 이렇게 내가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글의 제목을 쓸 거예요. 뭐를 쓸 거냐면 검색을 할게요. 제가 뭐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커피. 네. 저녁을 먹었더니 커피가 한 잔 땡기는데 제가 커피를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자, 커피라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커피라고 써놓고 자, 이 부분은 내가 이 글의 제목이다 라고 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id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id. 근데 id라는 속성이 네,
우리가 아이디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유저 아이디 생각이 나시죠? 아이덴티파이어의 약자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 그럼 구분하다, 뭔가를 구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입을 안 풀어서. 뭔가를 구분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도 div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div는 먼저 컨텐츠부터 넣어볼게요. 자, 제가 커피를 검색했으니까 뭐 커피의 뜻을 일반적으로 커피 열매의 씨앗인 커피콩부터 식물이 되었다까지 요 내용만 일단 카피를 해서 여기다 넣어둘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일단 아이디 속성을 빼볼게요. 거슬리니까 내가 요 페이지에 요 페이지를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를 본다면 자 요렇게 뜹니다. 근데 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F12번에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분명히 내가 만든 div 태그도 있고 그 다음에 div 태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div 태그는 블럭 요소의 태그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이 잡히는 거죠. 박스 형태로. 박스죠. 위에 커피도 박스고 밑에도 박스고. 그러면 이 웹사이트에서 요거 거슬리니까 요거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항상 요거 설명하고 지나간다 해놓고서 제가 설명을 못하고 지나갔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거 이쪽에 보면 미리 보기에서 다 이렇게 깨져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작업했던 요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보면 연결 프로그램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보면 이렇게 깨져 나옵니다. 오? 크롬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그쵸? 제가 맨날 이거 설명하고 가야지 했는데 못했어요.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폼 태그를 제가 크롬에서 열어볼게요.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취소 잘 나오네요. 그쵸? 근데 똑같은 페이지를 폼 태그를 오른쪽 버튼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열면 이렇게 깨져 보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냐면 인코딩 방식을 우리가 주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요 페이지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div span tag.html이죠. 자, div span tag.html을 크롬에서 열면 깨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한글이. 근데 똑같은 파일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열면 깨지죠.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안 깨지게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인코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동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한국어에다가 체크하시지 마시고 자세히를 눌러서 유닉 사용자 정의를 할게요. 잠시만요. 한국어 그 다음에 인코딩 자동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인코딩 메뉴에서 자동 선택을 바꿨잖아요. 한국어에서 자동 선택으로 바꿨다고요. 자동 선택.
얘를 없애고 그냥 인코딩 자극 얘 없애 이제 자동 선택으로 바꾸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UTF-8로 바꾸기도 하고 잘 나오죠. 유니코드로 바꾸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정의를 잠깐 해볼까요? 인코딩이라는 게 뭐냐면 인코딩이라는 게 컴퓨터가 문자나 숫자 등을 저장하는 방식이란 얘기죠. 문자가 숫자 등을 저장하는 방식.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꼭 문자나 숫자가 아니라 문자나 숫자 뭐 또는 음성, 음악, 그 다음에 영상 요런 데이터 요런 여타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 저장하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란 얘기죠.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죠. 자 얼마나 다양한지 일단 메모장으로 볼게요. 메모장에도 있거든요. 메모장 검색하시고 이렇게 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쳐볼게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요 파일을 저장하려고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니까 파일 형식이 있고 여기 인코딩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이대로 그냥 파일 이름을 적고 내가 저장을 하면 ANSI라는 인코딩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ANSI 김씨 아니고요. ANSI요. 그죠? ANSI라는 게 그 아메리카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트럭처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 제정한 국가 표준이라는 얘기죠. 미국 표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표준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ANSI예요. ANSI. 근데 유니코드로 저장할 수도 있고 유니코드에도 빅 인디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UTF-8이라는 게 있네요. 한마디로 인코딩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얘가 우리가 지금 요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저장한 인코딩 방식대로 열지 않으면 깨져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다른 이로 저장 대한민국이라는 문서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건데 어디에다 저장할 거야? D 드라이브에 웹 렉처에 여기에다 저장할게요. 근데 UTF-8로 한번 저장을 할게요. UTF-8로 저장했습니다. 메모장 닫을게요. 다시 메모장이 옵니다. 자, 요 파일을 열기를 할 건데 대한민국.txt를 열기를 할 건데 내가 UTF-8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UTF-8이 나와요. 근데 UTF-8로 저장을 했는데 내가 ANSI로 열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UTF-8로 저장을 했으면 열기를 할 때 UTF-8로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인데 컴퓨터가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장한 대로 보이지가 않는 게 원인이었어요. 자, 요 문서가 제가 HTML로 저장을 했는데 인코딩 방식을 따로 이야기를 안 했던 겁니다. 컴퓨터한테. 야,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저장을 할 건데 인코딩 방식은 이거야 라고 해야 컴퓨터가 인코딩 방식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표현을 하겠죠. 한마디로
인코딩 돼서 저장된 거는 디코더가 다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디코더를 다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영화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죠? 영화 파일이 AVI도 있고, MPEG, MP4도 있고, MKV도 있고, 그죠? DVI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해서 더블 클릭하면 나옵니까? 인코더 없으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 인코더 같은 거 깔잖아요. 곰 플레이어 같은 거. 걔가 디코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디코더 역할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 웹문서를 만들어 놓고 얘를 저장을 뭘로 하겠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열어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인코딩 정보를 적어주는 것이 태그가 메타라는 태그입니다. 메타. 물론 메타 태그는 인코딩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예, 메타 정보라고 하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메타. 자, 인코딩은 캐릭터 셋이라고 합니다. 캐릭터 셋. 문자를 표현하는 집합이 어떤 방식으로 한다? UTF-8 이렇게 할 건데, UTF-8은 네, UTF-8이라는 인코딩 방식으로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UTF-8로 인코딩하는 게 대세예요. 웹에서는. 그럼 내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저장. 자, 컴퓨터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이 문서가 이제 UTF-8로 저장됐다는 거. 오, 여기 나왔네. 자, 메타 캐릭터 셋 UTF-8이라고 안 쓴 파일들은 깨져 보이죠? 뭐 어떤 거는 깨져 보이지 않지만 깨져 보이는 것들이 또 많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div span tag.html 얘를 연결 프로그램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어도, 자, 이제 인코딩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네, 선택하지 않아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엣지에서도 엣지에서도 네, 잘 나옵니다. 깨지지 않고. 당연히 크롬에서도 잘 나오겠죠. 사실은 얘는 거의 필수예요, 이제. 필수. 필수 태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챙기셔서 저장을 하셔야, 태깅을 하시고 태그를 코딩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컴퓨터가 제대로 문자를 표현해 준다. 암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이 이 페이지를 봤을 때 깨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엣지에서 제가 열었어요. 홈페이지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아, 아무튼 네. 제 이름이 석형이에요.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요 페이지에도 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소스 보기 하니까 크롬의 개발자 창하고 비슷한 창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메타 캐릭터 셋 UTF-8이라고 나옵니다. HTML 문서 많잖아요. 네. 아, 여기 HTML 맞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죠. 따따따 네이버 컴. 자, 독타입 HTML 나왔고요. 밑에 보니까 메타 캐릭터 셋 UTF-8. 물론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도 많아요. 얘네들은 네, 뭐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검색이 어떻게 요 컨텐츠가 어떻게 검색이 될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뷰포트는 CSS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뭐 중요한 태그들이 좀 있어요. 중요한 태그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인코딩을 메타 캐릭터 셋 UTF-8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거의 필수라는 거. 자, div로 다시 넘어갈게요. div. 자, 이 문서 안에는 굉장히 많은 div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요. 그러면 나는 나름대로 요 div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름이라는 건 뭔가 구분이 되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id를 여기에다가 타이틀이라고 했어요. id는 타이틀. 그리고 또 여기는 이름을 붙일 때 내가 뭐 컨텐츠라고 했죠? 그러면 요 div와 요 div는 구분이 되잖아요. id 값에 의해서 타이틀 id를 가지고 있는 div, 컨텐츠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div 구분이 되죠? 네. id 값은 이 웹문서에서 유일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타이틀로 했다면 다른 어떤 태그도 id 값을 타이틀이 또 나올 수는 없어요. 네. 곧 이어서 우리가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건데 CSS에서도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요 id 속성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작업을. 그러면 요 id 값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유일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어찌됐던 div 태그로 이름을 구분 지었습니다. 영역을 구분 지었어요. 여기는 타이틀 영역, 여기는 컨텐츠 영역.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작업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HTML5 이전에는. 자, 스팬 태그도 한번 써보죠. 스팬 태그는 div는 블럭 요소를 가진 영역 태그입니다. 그죠? 지금 방금 보셨죠? 실행을 해보면 요 div 영역이 네, 블럭으로 잡힙니다. 블럭 박스 맞습니까? 근데 스팬 태그는 그냥 블럭 요소가 아닌, 그러면 블럭 요소가 아니라면 인라인 요소죠. 인라인 요소. 그러니까 블럭 요소는 뭐를 가져요? 자동 줄바꿈 기능을 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iv니까 커피라는 글자 한 줄 띄우고 그 다음 줄에 일반적으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만약에 또 하나의 div가 있다면 div, 그 div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다면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서 또 복사를 하죠. 네, 한국에서는 인스턴트 커피가 흔해서.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div가 일반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물이 되었다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니까 이 태그가 끝난 요 부분에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죠? 세로 고침 맞죠? 되었다 해서 줄바꿈.
새로운 div 태그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뭐 div를 구분하는 게 id 속성에 의해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id는 컨텐츠. 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에러는 나지 않아요. 지금 에러 안 나요. 에러는 안 나는데 나중에 내가 자 CSS로 자 컨텐츠 영역에다가 컨텐츠 이름을 가진 div에다가 내가 어떤 스타일을 매길 거야. 그러면 뭐 해보죠. 네,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스타일 태그 여기다 쓰시고, 자 id는 샵으로 접근합니다. 샵. 타이틀 영역에 두 개 해보죠. 타이틀 영역이 이거죠. id가 샵이 id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럼 얘가 id가 타이틀인 태그에 접근을 해요. 오, 접근. 여기 접근했어. 그 다음에 스타일을 매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타일을 매겨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어떤 스타일을 매길 거냐면 폰트 사이즈를, 폰트 사이즈가 뭐죠? 글자 크기. 제가 EM이라고 할게요. 이게 단위거든요. EM이. 평소 크기의 2배로 해라. 그냥 평소 글자 크기의 2배로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CSS 네, 다음 주부터 수업할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폰트 다시 웨이트를 글꼴의 중량, 그러니까 뭐 무게감, 볼드, 두껍게 해라. 그 다음에 폰트 다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칼라 하죠. 칼라를, 이건 색상이죠. 색상을 뭐 샵 FF0000로 해라. 얘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글자 크기를 2배로 하고 두껍게 하고 빨간색으로 해라. 글자 색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id가 타이틀 영역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커피 여기죠.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짠. 알아먹잖아요. 왜? id 값이 타이틀인 애는 얘밖에 없거든. 요 문서에서. 근데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id가 컨텐츠라는 부분에다가 샵, 그러면 컨텐츠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하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죠? 네, 에러는 안 나는데 구분이 안 돼요. 요 영역하고 요 영역하고 둘 다 옐로우가 됐잖아요. 그죠? 이 자바스크립트로 접근을 하면 에러가 나요. 아이디는 유일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얘는 컨텐츠라고 해놓고 얘는 컨텐츠 2라고 해놓으면 어느 부분만 배경색이 옐로우로 되겠습니까? 요 부분만 배경색이 옐로우가 되겠죠. 이렇게 특별한 영역. 맞아요? 이왕 하는 거 안 이쁘다. 노란색 촌스럽게 그죠? 네. 제가 좀 이쁜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요거 말고 이왕 쓰는 김에 좀 이쁘게 보더 보더 타입을 위스를 한 500픽셀로 주고 보더를 1픽셀 다티드 핑크, 남자는 핑크죠. 핑크색으로 테두리 색깔을, 그 다음에 패딩을 한 10픽셀 정도. 요거밖에 몰라요 제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요 영역만
위스 사이즈가 500픽셀로 됐고, 네, 점선을 그었죠. 1픽셀 두께로 핑크색으로. 그 다음에 패딩 이쪽도 10픽셀 여백, 이쪽도 10픽셀 여백, 이쪽도 10픽셀 여백, 이쪽도 10픽셀 여백. 요렇게 생긴 겁니다. 네, 다음 주부터 CSS 할 때 할 거예요. 음, 음, 음. 느는사랑님이 CSS가 기대되는데요. 네, 재밌대요. 아마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자, 요거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 2이기 때문에 요 영역은 네, 아무 스타일도 매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id 값은 유일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div하고 스팬으로. 스팬 한다고 그랬죠? 스팬. 그러면 제가 스팬 태그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만약에 커피콩은 에티오피아어를 따서 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분이라고 부른다. 분 요 부분을 영역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팬 태그 여기까지 스팬 태그. 자, 그러면 요 영역이 스팬 태그 영역으로 잡혔습니다. 근데 스팬 태그는 인라인 요소인 태그라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네, 스팬 어디 갔죠? 요 영역이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스팬 있네요. 영역. 박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줄바꿈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스팬 태그로 묶고 나서 자, 저 영역이 정확하게 묶였는지 아닌지는 또 아이디를 주고 예를 들어서 뭐 분이라고 아이디를 주고 CSS로 접근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샵 분 뭐 해볼까요? 뭐 백그라운드 컬러 그냥 옐로우 할게요. 지금은 네, CSS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정확히 요 부분만 아이디가 분인 부분이니까 요 영역만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칠해지겠죠. 요렇게 나왔나요? 저장을 안 했었나? 분 BUNN BUNN이죠. BUN이라고 썼네요. 여기다 BUNN. 자,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만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배경색이. 그러니까 div 태그와 스팬 태그는 둘 다 영역을 지정하는 태그예요. 근데 얘는 블럭 요소이고 블록 요소, 얘는 인라인 요소란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div가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div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div id로 구분하다 보니까 사람도 구분하기 힘들고 컴퓨터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똑같은 컴퓨터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div 태그거든.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HTML5에서는 영역을 나눌 때 의미 있게 나누자.
semantic. HTML5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의미 있는 영역 태그를 만들자라고 해서 갖가지 태그들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드 태그, 헤더 태그. 헤더는 뭔가요? 헤더. 맨 위에 있는 게 머릿말 아니에요? 머릿말? 웹 문서에 맨 위에 부분을 헤더라고 영역을 짓는 거예요. 헤더. 그러면 컴퓨터가 요 부분이 헤더 태그로 감싸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머릿말이구나 라고 알아먹는 거야. 헤더. 요걸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네, 배운 사람답게. 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구글에서 글리피 다이아그램스 다운로드 검색. 글리피 다운로드. 눈에 보여서 만족스러워요? 듀벨라님? 네. 듀벨라라고 있는 거 맞죠? 듀벨라님. 더벨라 아니. 네. CSS가 눈에 보여서. 그쵸? HTML은 뭔가 눈에 안 보이죠. 네. CSS 할 때 확실하게 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글리피 다이아그램스 여기 있어요. 여기에 글리피 다이아그램 안 깔려 있으면 여기가 다운로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크롬에 추가. 저는 깔려 있어서 앱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발컨 아재 골뱅이 gmail.com 이거 무료거든요. I agree하고 네, 레지스터.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이걸로 그림을 그리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기획을 할 거야. 레이아웃 디자인을 할 거야. 자, 웹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처음에 여기다가는 좀 크게 큼지막하게 24픽셀로 헤더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 헤더 부분이니까 여기는 태그를 뭘로 써야 된다? 헤더라는 태그를 써야 된다. 왜? HTML5에서는 의미 있는 태그.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썼다고요? 과거에는 div 태그로 id는 헤더 이렇게 썼던 거를 HTML5에서는 그냥 헤더라고 쓰면 컴퓨터가 요 부분은 문서의 머릿말이구나 라고 알아먹는다고요. 웹 브라우저가. 그러니까 div id는 헤더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헤더라고 쓰는 게 똑같은 블럭 태그로 잡히는데 뭡니까? 블럭 태그로 잡히는데 여기에는 머릿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웹 브라우저 또는 검색 엔진이. 자, 그 밑에 요 정도 되는 영역에 내가 메뉴를 넣어야 되겠어. 메뉴. 근데 메뉴는 HTML5에서는 내부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내비게이션의 약자겠죠?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div id는 메뉴 또는
div, 뭐 클래스는 메뉴. 제가 좀 전에 클래스라고 얘기했죠. id 속성 말고 클래스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클래스 속성하고 id 속성은 다음 주에 CSS 할 때 확실하게 제가 까발려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자, 여기에 메뉴바가 이렇게 여기다 메뉴바를 놓을 거예요. 그리고 자, 뭐 레이아웃 디자인하는 거니까 그건 내 마음이죠. 자, 여기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넣을 거예요. 컨텐츠를 넣을 건데 이 부분을 HTML5에서는 섹션이라고 합니다. 섹션. 어떤 내용이란 얘기죠. 섹션. 과거에 MBC에서 연예통신 섹션 연예통신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요? 섹션 연예통신. 그러면 그 섹션이란 얘기는 우리가 신문에 보면 스포츠 뉴스도 있고 연예 뉴스도 있고 정치 뉴스도 있고 사회 뉴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를 섹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문 전체에서 뉴스 섹션, 정치 섹션, 스포츠 섹션, 연예 섹션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 부분에다가 내가 어떤 아티클 그러니까 섹션이란 얘기는 주제가 제목이 있고 이렇게 어떤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일관된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섹션이라고 하고요. 아티클은 주제가 별도의 주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티클이에요. 둘 다 컨텐츠긴 하죠. 자, 이렇게 둘 겁니다. 그러면 아티클 태그를 주면 얘는 별도의 기사, 별도의 내용이 있는 부분이구나. 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알아먹겠죠. 누가? 웹브라우저가 그 다음에 또 검색 엔진이. 자, 제가 여기에다가는 여기가 주로 컨텐츠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영역은 이쪽 영역에 비해서 사이드에 있죠. 네. 그래서 aside라고 태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아닌데 뭐 내 웹사이트가 지금 요거 내 웹사이트인데 헤더에는 내 사진을 넣을 거야. 네, 코시엄하지. 그 다음에 메뉴 내비게이션 바 넣고 자 나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나하고 관련이 없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여기다 넣고 여기에는 내가 배너를 달을 거야. 또는 방송 스케줄을 여기다 이렇게 달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컨텐츠하고 별개인 사이드 정보잖아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마지막 요 밑에다가는 내가 뭐를 줄 거야? 요 영역을 뭐라고 합니까? 맨 밑에 머리는 헤더, 꼬리는 뭐죠? 푸터죠. 푸터. 자, 요렇게. 그러면 내 페이지에 웹 디자인의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거야. 내 페이지에 레이아웃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그죠? 근데 레이아웃은 다양하게 짤 수 있어요. 요것도 CSS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HTML5에서는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HTML5에서는 그냥 HTML에서는
문서의 뼈다구만 만드는 거죠. 구조적인 거. 자, 한번 해볼까요? New 파일, 저장, HTML 레이아웃이라고 할게요. 자, HTML 태그 써줘야 되겠죠? 영역 태그로. 자, 중요한 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메타 태그 캐릭터 셋 UTF-8. 자, 헤더 있어야 됩니다. 헤더 태그. 여기에는 뭘 넣는다고요? 네, 코시엄 아재와 함께하는 웹 개발 여행. 웹 개발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하면서, 그지? 그 다음에 내부 태그로, 네, 여기에다가 내가 뭘 만들 거야? UL 태그와 li 태그로 메뉴를 짤 거예요. 홈, 그 다음에 웹 렉처, 웹 렉처라는 메뉴를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제가 흥미있는 거, 그 다음에 게시판도 하나 놓을까요? 보드, 그 다음에 about me. 자, 이렇게 UL 태그와 li 태그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를 한번 만들어 봤었잖아요. 잠깐. 네, CSS에서 본격적으로 다 배울 겁니다. 그냥 자리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리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섹션. 자, 근데 내가 요 섹션에다 쓸 내용은 아직 뭔가 만들어 놓지 않았어.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면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의미 없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로렘 입슴.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로렘 입슴. 요거 가지고 내가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자, 아티클도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렘 입슴. 어사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 내용이었기 때문에 로렘 입슴. 부터. 자, 부터는 보통 뭘 넣나요? 부터. 네. 네이버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 사이트. 유튜브. 네. 유튜브에도 부터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쭉 밑에 보면 아마 부터가 얘네들 계속 나오게 해놨구나. 부터가 따로 없구나. 그럼 네이버로 갑시다. 자, 밑에 쭉 내려보면 여기부터 요 자리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저작권 정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기서 검사해보면, 자, 요 영역이 div.footer라고 되어 있죠. div 클래스 foo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자, 이렇게. 그쵸? 네. 저장. 그 다음에 얘 실행. HTML 레이아웃. 자, F12번 해서 보면 헤더 박스죠. 블럭 요소, 내부 태그도 박스, 섹션도 박스, 아티클도 박스, 어사이드는 얘도 박스. 맞습니까? 푸터 박스.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요 영역들을 CSS로 너비도 지정해 줄 수 있고, 사이즈도, 위치도 변경할 수 있고, 이쁘게 꾸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 벽다구를 만들어 놓고 이 벽다구를 위치 조정을 CSS로 아까 우리가 설계한 대로 헤더는 요 정도 크기로, 메뉴는 요 정도 크기로 여기다 배치, 섹션은 요 정도 크기로 여기다가 배치, 아티클은 요 정도 크기로 여기다 배치, 어사이드는 요 정도 크기로 여기에다 배치, 부터는 요 정도 크기로 여기에다 배치하면 되겠죠. 네. 이제 남은 게 뭔가요? 이제 남은 건 CSS를 공부하는 거죠. 자, 헤더, 그 다음에 뭐 배웠었죠? 내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태그들, 섹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푸터, 뭐 어사이드도 있었고요. 자, 이런 의미 있는 요소들이 영역 태그입니다. 물론 더 있어요. 뭐 피그 캡션도 있고, 그 다음 메인이라는 것도 있고, 썸머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태그가 있지만 이 가장 많이 쓰는 의미 있는 영역 태그들은 얘네들입니다. 웹브라우저도 알아먹고 검색 엔진도 알아먹는 영역 태그란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div 스팬보다는 뭐를, 이런 의미 있는 영역 태그를 쓰는 것이 더 좋다. 그치만 div나 스팬을 이용해서 영역을 잡아도 상관은 없다. 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네이버도 네, 보세요. 다 div야, 다 div. div로 아주 떡칠을 해놨어. 그 잘만 돌아가잖아. 그죠? 네. 잘 돌아가죠? 잘만 돌아갑니다. 맞죠? 자, 어떠셨나요? HTML5. HTML.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여러분들 CSS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 목요일 날은 제 수업이 없지만, 쉴 거지만, 제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유튜브에 쿠시어마제 채널로 가시면, 네, 제가 이렇게 HTML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을 모두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시간에 수업하고 있는 내용도 수업 방송이 끝나면 올릴 거예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제가 공략 강의 올린다고 했죠. 스위치 케이스 부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부터.
그 이전에 1번부터 4번째 이야기는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올릴게요. 자바스크립트도 이미 꽤 올라왔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번, 6번, 6번이 1부부터 5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